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개편 첫날 맞이해서 시장 전망, 투자 전략 함께해 주실 분,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종호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진호 소장님하고는 공수가 교대가 됐네요. 그러네요. 예. 네, 공수교대 사이에 제가 또 꼈네요. 네. 지금 뭐 이력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이종호 이코노미스트님은 그거죠. 사실 뭐 정권업계 영원한 센터장님이시죠. 센터장님이 더 입에 붙어요. 그래요? 네. 예, 15년 6개월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전에 한국경제TV에서 주식경제 진행을 하실 때부터 예. 많이 이렇게 참 워닝을 바라셨습니다. 예, 그때 작년 7월, 8월 정도에 그렇죠. 그때 이진호 소장님하고 네. 저희가 한 수요일인가? 그때 예. 그 정도에서 항상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 나름대로 아무튼 워닝을 굉장히 많이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주식 투자를 더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했는데 글쎄요, 뭐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하는 것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수적으로 보시는 두 분이 제 양옆에 있는데 제가 또 그 가운데 빨간 옷을 입고 껴있어서 좀 무색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네. 전부 이종우 센터장님도 빨간 빨간- 넥타이, 네. 그 양복 넥타이입니다. 네. 나름 양복이네요. 네. 그나마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저렇게 또 흔들리는 와중에도 우리 강보합 유지하는데 또 넥타이라도 힘을 보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야죠. 네. 예. 자,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의 출렁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란 변수까지 꼈으니까. 네, 네. 안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이 변수까지 커지다 보니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예, 앞으로의 주식 시장은 일단 그 작년도 7월 달에 주가가 3,300포인트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지금까지 두 번째 하락 정도는 진행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하락은 3,300에서부터 3,000 정도까지 내려오는 국면이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주가가 높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고요. 두 번째 하락은 올해 1월 달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3,000포인트 부근에서부터 2,600까지 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우리 흔히 많이 얘기하는 긴축 이것 때문에 네. 진행이 된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두 번째 하락이 끝나고 이 그 중간 기간을 갖고 있는 형태고요. 세 번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둔화. 예,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하락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이제 그 조정 국면, 그러니까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국면 자체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는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하반기에는 보다도 높은 확률은 거기에서부터 한 번 더 하락 밑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그냥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말을 비롯해서 작년도 3분기, 4분기 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거는 확실한 거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리는 건 당연한데 이미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다 반응을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반응 안 한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1월 달에 내려온 거 보면.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 한번 보죠.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고 뭘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왜 금리를 인상합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네. 거고 이미 미국 경기가 2년 넘게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둔화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둔화되는 거에 따른 주가 하락은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지금 보면 인정을 안 하려고들 자꾸 하는 거예요. 어허. 그럼 네. 그걸 반영하지 않은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지난주 후반 목금 이틀 동안 보여줬던 뉴욕 증시의 급반등은 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 우크라이나 사태 네. 이거를 이제 미리 반영을 해서 주가가 막 이렇게 이제 움직였기 때문인데 사실상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단기적인 제가 이슈? 봤을 때는 0.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되는 과정 속에서 더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그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사안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안이 마무리가 되면 과다하게 빠졌던 부분만큼은 되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되돌아가는 과정이 지난주에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진 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2,600대 중반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지난 주말 또 오늘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현명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하나에 꽂히게 되면 그 이해의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다다라고들 생각하면서 달라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오버하는 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오버하는 반응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과민 반응했던 부분에 대한 어느 일정 수준의 반등일 뿐이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계시진 않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연준, 네. 사람들이 그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예. 시장이 늘 합리적인 것도 아닌 것이 네. 예. 우리가 작년 6월에 3,300 그 무렵에 왜 샀을까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준호 소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네. 맨날 이렇게 그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에서부터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저런 악재는 굉장히 많고 주가는 이렇게 높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할 수 네.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게 올라간다라고들 막 얘기를 그랬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하다가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예, 슬쩍 이제 말이 바뀝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뭐 아직 여전히 가변적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게 앞으로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서 곡물 가격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또 공급망 이 부분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아닌 것 같고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은 벌써 이제 슬슬 나오는 얘기가 이번 주 뭐 파월 의장의 의회 정언도 있습니다만 벌써 3월 달에 이제 긴축 세게 나가는 거 물 예.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긴축은 당연히 좀 세게 나가죠. 긴축이 왜 세게 나가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 열흘 후 정도의 대선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승패는 이미 굉장히 뭐 간단하게 갈려 있을 거라고요. 지금의 집권당이 질 리가 없다라고 되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잖아요. 네. 그걸 미국에다 한번 갖다가 그걸 해보죠. 1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7.5%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냐면 41%입니다. 그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보다도 16%포인트가 더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잡지 못하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 11월 달에 중간선거는 이미 보나마나 뻔하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굉장한 정치적인 위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월마다 나오는 물가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TV에 나와서 성명서를 발표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안정이 될 거고요. 우리는 석유값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매월마다 나오는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상태로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서 피곤한 상태를 만들어 놓게 되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할 때에 이거는 결과가 보나마나 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압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연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물가를 잡아라라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연준은 어떻게 되냐 하면 굉장한 오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0.5%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그 0.5% 올림과 동시에 그냥 상반기 내에 유동성을 회수해 버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은 앞뒤를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그 상태죠. 근데 그러다가 주가가 여기서 그 연준의 그 강한 긴축으로 예. 인해서 한 단계 더 떨어지면은 그것도 또 욕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욕먹겠지만 예.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되겠느냐 하는 걸 따져보면요. 불과 5%도 안 돼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사람들은 그게 100%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물가를 잡아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좀 올라온 거 보면 그래도 그 50bp 할 거라는 그 확률이 낮아지는 거에 조금 더 베팅하는 그 상승의 흐름은 아닌가요? 지금은 아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쪽 거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확률은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요. 0.25%, 0.5%.
시장의 전반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 이제 금 긴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한 번에 더 하락에 대한 변동성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긴축을 가지고 그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연준이 크게 금리를 인상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상상을 확실히 초월해 버릴 정도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더 문제는 뭐냐? 이게 금리를 인상하고 어쩌고 그하고 다음에 하반기 들면 자연적으로도 경기는 둔화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여기에서 금리를 얼마큼 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경기가 여기서 쪼그라드는 형태가 되면 네. 주가가 거기에 새로운 동력을 갖고 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센터장님 조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렇게 크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주말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제일 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좀 싸한 게 그 스위프트 배제 방침이거든요. 예. 지금 아직 정식으로 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러시아 루블도 약간 이제 개장 전 NDF 시장 뭐 이런 데서 아니 저 주말에 1달러당 84루블 하던 게 이게 119까지 한 갔다가 네. 지금 뭐 108 이러고 있습니다. 거의 뭐 30% 이상 환율이 치솟았어요.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슬쩍 내던진 얘기인데 실제 단행되면은 좀 충격적인 조치 아닌가요? 실제 단행되면 조금 뭐 아무튼 충격은 가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국제 은행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에 따른 영향은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어려워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러시아를 제재하게 되면 그 석유를 제재하고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러시아를 제재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만든다라고 하면 공급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수요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를 제재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건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다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도 가뜩이나 높은 유가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로 견디기가 힘든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수익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제재를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밀어서 쟤네가 항복을 할 때까지 이런 거 한 거 하지만 대부분 보면 본국의 자국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저 뭐 네. 센터장님께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이다 비슷하게 뭐 이종우 내지는 곰종우께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이제는 좀 슬슬 주식 좀 관심 가져보시죠 하실 만한 시점이나 어떤 시그널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에는 과연 뭐 반등 외에 우리가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작년도서부터 계속 가졌습니다. 그럼 더 크게 빠졌을 때도 기회가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에 왔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세 번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경기 둔화 때문에 온다라고 경기 하는 둔화. 거예요. 그 경기 둔화 때문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섣불리 이제 이 정도 됐으니 2,600까지 됐으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3,300에서 2,600까지 떨어져 봐야 주가가 그게 700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서 재작년 11월 달서부터 두 달 사이에 주가가 1,0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1,000포인트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700포인트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바닥이다 이러면서 달라들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져서 이번처럼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닥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 이제 아니에요? 그게 하반기쯤이 될 그렇죠. 것으로 하반기도 보시는 훨씬 거죠? 더 뒤에. 그러니까 그 뭐 4분기나 이 정도 돼야 그때 되면 이제 정도는 가격면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해볼 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등을 이용했을 때 계속해서 주식을 오히려 비중 조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신 입장이시죠?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요.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200, 2,300에서 주식을 산 분들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물렸습니다. 그죠? 거의 제가 봤을 땐 예외 없이 다 물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 팔고 뭐 이러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맞는 전략은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뭐, 어째야 되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튼 물렸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에서는 그냥 가보는 수밖에 없고 뭐 매수를 하고 이러는 거는 올해 굉장히 뒤에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네. 시장에 뭐 대해서 이종우 센터장님께서 무슨 뭐 장 빠지라고 저런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테고, 조심하자는 거죠. 예, 충심 어린 말씀이신데도 제가 듣는 입장으로 가보니까 투자자분들 화나시겠네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네, 평소 같은 입장 아니세요? 저도 그랬군요. 네. 그 화나는 거를 작년 그에서 저희의 말을 들었으면 상당히 좀 지금은 쉬웠을지 않을까. 아, 그래도 뭐 벌게 해준 거는 고마워하지만 잃지 않게 해준 거는 별로 고마운 줄 모르는 게 또 세상의 네, 이심입니다. 그래도 네. 좀 이런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긴 했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네. 수 있는 관점으로도 짚어주신 거니까 또 안 좋은 전망이라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전략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